삼육물산이 아침에 시가갭을 띄우고 바로 상승을 줬어요. 아래 꼬리를 주질 않고 조금만 한 5호가 그렇게만 아래 꼬리를 줬어도 이게 체결이 됐을 건데 그냥 바로 시가에 시가 저가를 만들고 그냥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요. 이게 매수가 안 됐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현재 이 윗꼬리 매물대를 다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매수를 해볼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삼육물산이 원하는 가격을 주질 않고 그냥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싸게 잡으려고 욕심을 좀 부렸나봐요. 윗꼬리 매물대 지지 라인을 보고서 좀 매수를 잡아봤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1300원짜리 1300원에 매수 물량을 대놨는데 1450원까지만 주고 그냥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네요. 이것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너무 제가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조금 높게 따라잡아도 욕심이긴 한데 새호가 차이가 있거든요. 1450원이니까 새호가면은 대략 한 1.5% 정도 차이 나니까요. 1.5%가 좀 안되죠. 제 매매 원칙이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는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상한가 풀려서 뭐 아래쪽에서 거래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봉상은 상한가가 지금 완전히 굳히기는 힘들어요. 지금 거래가 더 터져야 돼요. 거래 맞추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도 거래가 아마 한 이 정도는 나와야 최소한 이 정도 이상 이 전 고점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거래 대금이 터져야 얘가 이제 완전한 또 돌파 캔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상한가를 굳히는 건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이 위쪽에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거래량 맞추는 작업을 해서 상한가를 들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상승 3파동 구간이거든요. 얘도 1파동 2파동 3파동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한가를 완전히 굳히려면 거래가 전고점 거래량을 준하는 거래가 터지거나 아니면 넘어서는 거래 대금이 터져야 이제 3파동 완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물량을 다 터는 작업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계속 흔들면서 윗꼬리를 달고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물량을 많이 털고. 그리고 외봉으로 한 번에 죽지는 못해요. 또 떨어졌다가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매집을 했던 거래 자기네 돈을 이제 정리를 하겠죠. 여기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저는 매수 이제 취소를 좀 할게요. 매수가 됐다면은 아주 빠른 시간에 대략 한 10% 정도권의 수익이 났었을 걸로 보이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매수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삼육물산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종목 제가 오전에 좀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2번이나 매수를 좀 놓치고 수익 낼 기회를 좀 아쉽게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결국에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오늘의 또 대장주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파동의 높은 구간이라 좀 위험한 구간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장이 너무 어렵고 약한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시장의 대장주로 우뚝 서는 종목들은 분명히 매수할 기회, 수익 낼 기회를 주거든요. 삼육물산 같은 경우 오전에 이 시가겐 매매를 제가 노렸어요. 그래서 라운드 피겨인 9,500원 정도에 제가 매수 대기를 해놨었는데 이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장 시작과 동시에 그냥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시스템이 제가 또 렉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녹화를 바로 중단을 하고 다시 이제 렉이 풀리면서 매매를 하려고 봤을 때는 이미 시작함과 동시에 얘가 바로 이렇게 상승을 줬거든요. 분봉을 보시면 9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밑거리도 없이 무려 10%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겐 매매는 매수 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노린 게 뭐냐면 분봉상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본 거죠.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보고 이 봉에서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의 시가 여기로 잡고 1,300원입니다. 장중에 제가 이제 녹화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1,300원에 제가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300원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놨는데 얘가 1,400원까지만 딱 주고 450원까지 주고서 이제 상승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물량은 체결이 안 되고 또 급등이 나와버렸죠. 상한가까지 찍고서 이제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 종목은 시세를 줄 만큼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매수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장 중에도 이게 또 정거장 매매 패턴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아침부터 일찍 상승을 주고 이렇게 쌍바닥이죠. 이렇게 그리고 작은 박스권의 고점에 여기 라인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래서 자, 요봉에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예요. 요봉과 요봉 두 개. 그래서 요봉에 돌파가 일어났을 때 여기 거래량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런 작은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는 걸 요봉에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수할 수 있었겠죠. 여기 조정 줄 때 이 자리. 그러면 이제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상승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대략 뭐 매수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상승이 나왔으니까 한 3.2%?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에 단타로 3% 구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수익권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 보시고 정거장 매매 하신 분이 있었다면 또 다소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또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는데 손절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2% 이상 3%의 수익권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매수한 매수가를 위협하면 저는 다 익절 구간에서 한두 호가 위에서 다 정리를 하잖아요. 스탑로스를 걸어 두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했다면 이런 자리에서 다 익절 나가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찔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익절을 못했다고 가정을 하면 자기 매수가를 이탈을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이봉에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떨어져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단타꾼들이 이 자리 다 잡고 있어요. 스탑로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거래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스탑로스 물량이 시장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타 구간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망 매물이 나오니까는 저점도 이탈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세력이 상한가를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장 마감 때 이렇게 들어 올리죠. 이렇게 돈을 들어오면서 들어 올리는 거는 이건 세력분이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근데 개인들 다 털리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 때. 물론 진짜 겁 없이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상한가에 지금 물려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단타 매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단타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진짜 크게 하락하는 종목을 만나셨을 때 정말 큰 손실 보시니까요. 단타 매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삼육물산은 제가 어쨌든 매매를 좀 시도를 했는데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력주 시가갭 매매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상의 이 시간의 길이상 제가 너무 이게 자세한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다라고 또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시가갭의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왜 좋은 모양이 아니냐면 얘가 좋은 모양이 되려면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이런 식으로 가져갔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좀 횡보의 구간을 이 자리를 좀 이렇게 유지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좀 많이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시장 상황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모양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시가갭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위에 이 저항 라인에 캔들을 갖다 이렇게 붙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저항 라인 근처로 이렇게 이제 시가갭을 띄우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거든요. 세력들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 안 돼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저항 라인 부분 위에 갖다 놓고 다음날 이렇게 시가갭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를 하는 매매 경력이 있고 또 이 트레이더 분들에게 눈에 체크가 되는 거죠. 눈에 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갭 매매를 준비를 하니까 얘네들도 사실 노출이 되는 경우가 이제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띄우면서 갖다 붙이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시가갭을 띄웠다가도 또 밑으로 이렇게 죽였다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밑으로 이렇게 죽였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시가갭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저도 삼육물산을 시가갭 매매를 시도를 했던 이유는 재료가 좋았잖아요. 뉴스가. 얘가 어떤 뉴스가 떴는지 여러분 아시죠? 일회용 공깃밥 있잖아요. 즉석밥. 그 위에 뚜껑으로 덮이는 필름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걸 비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특수 필름이거든요. 이제 그게 산소 차단을 하는 특수한 필름이에요. 근데 이제 삼육물산이 그 필름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얘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잖아요, 굉장히. 안 그래도 일본과 관련된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다가 이렇게 강한 뉴스 재료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매매할 만했다. 그리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완성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오늘 시세를 뽑아줄 만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가격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어쨌든 체결은 안 됐습니다. 제가 요거 9,500원, 9,010원, 9,510원, 9,520원 뭐 그 정도 이렇게 나눠서 걸어놨는데 렉 걸려서 뭐 체결됐는지 안 됐는지도 보지도 못했고요. 렉이 풀리면서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냥 날라갔죠. 분봉상 바로. 그래서 좀 아쉽게 이제 얘를 오늘 2번 정도 이제 매매를 시도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그런 부분이요. 거래량하고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좀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물대 부분이 있어요. 매물대. 이제 이 고가권에서의 시가갭 매매는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캔들의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뭐 4-5개에서 길게는 한 2-30개 정도 그 정도의 캔들로 이렇게 횡보를 만드는 게 좋은 거고요. 윗구간에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확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래량은 이렇게 시가갭이 발생하기 전에 이렇게 터지지 않는 게 좋다. 거래량이 좀 이렇게 잔잔한 게 좋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권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시가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이 삼육물산을 또 바로 볼게요. 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요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일정한 박스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박스 구간의 지지와 저항 라인은 대충 요 정도 되겠죠. 6,205원. 근데 얘가 이날 시가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수 타점은
박스권의 고점에서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있다면은 거기서 1차, 그리고 직전 고점, 요런 라인 되겠죠. 그죠? 또 요런 라인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라인은 박스권의 고점과 갭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을 2차로 잡아서 1차, 2차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매수까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이제 공유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댓글을 주시면서 이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이상한 데서 이 시가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푸른 기술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어젠가 그제 이 철도 관련주들이 시가갭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 보시면 여기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죠. 요렇게 이제 저항 라인으로 잡는다고 치고 요봉에서 시가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시가갭이 15.12%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래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는 일정한 박스 구간을 돌파를 하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이런 지지와 저항 라인이 있다면 시가가 어디서 떠야 됩니까? 봉이 여기서 떠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떴을 때 아래 구간으로 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가 위로 상승하면은 요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일정한 박스 구간을 거쳤을 때에 기간이 최소한 두세 달, 길게는 뭐 한 3개월, 6개월까지도 괜찮아요. 뭐 더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이 만들어지는 이 긴 구간의 일정한 박스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거를 갭으로 뚫었을 때 그 자리가 아래 구간을 잡으면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앞에 일정한 박스 구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매물대가 산재해 있는데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얘는 일정한 박스 구간도 없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추세도 그냥 전형적인 하락 추세거든요. 역배열에. 근데 여기서 갭이 떴다고 이런 구간에서 시가갭 매매 하시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래 구간에서의 시가갭 매매는 하락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던 주가가 일정한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박스 구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스 구간을 뚫는 자리를 시가갭 매매를 하는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에 있고 이런 자리에서 시가갭이 떴다고 이거 손절 나갔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없어요. 자, 팍스넷이라는 종목도 오늘 시가갭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했어요. 시도를. 근데 매매를 했으면 이 종목이 외려 수익이 났었을 거예요. 제가 왜 매매를 안 했냐? 자, 제가 선을 다 그어놨죠. 이 종목의 시가갭이 제대로 발생을 하고 이 종목이 매매 조건에 부합을 하려면 이 음봉의 시가 있잖아요. 12,550원. 제가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12,550원 위에서 캔들이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랫꼬리를 줬으면 좋았죠. 그러면 제가 12,550원에다가 이거 분명히 매수되기 위해서 저는 시가갭 매매 시도합니다. 여기서 1차 매매, 1차 매수 12,550원에서, 그리고 11,850원 자리, 여기 직전 고점 자리 있죠? 제가 다 매매하려고 선 다 거놨던 거예요. 여기서 2차 매수 했겠죠. 그러면 이 종목 수익 났겠죠. 근데 얘가 12,550원 위에서 시작을 안 했어요. 이 시가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12,500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은 뭐 딱딱 수학에 맞춰서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조건에는 부합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얘를 억지로 매수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죠. 이거 분봉상 30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요 앞에 요 직전 고점 매물대하고요. 전날 이봉의 윗꼬리 매물대를 체크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분봉상 들어가서 보는 건데 제가 분봉상도 선 다 거놨죠. 자, 일봉상 앞 직전 고점 매물대가 요 자리예요. 자, 요 자리에 이 지지와 저항 라인을 여기다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자, 이 양봉의 종가 12,100원. 자,
자, 이 음봉의 시가 12,100원. 그래서 제가 12,100원에 이렇게 딱 선을 걷잖아요. 그리고 어제 윗꼬리의 지지와 저항 라인은 이 음봉의 시가죠. 12,000원. 그러니까 12,000원과 12,100원에 매수 대기 할 수도 있었어요. 이 종목. 그랬다면 이렇게 큰 수익이 났죠. 그렇지만 저는 제 매매 원칙이 있으니까 얘가 12,550원 위에서 일봉상 시작을 했어야 오리지널 매매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이 종목 매수해서 수익 났겠죠. 그런데 제 매매 기준에 벗어났기 때문에 제가 매매를 안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 저조차도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데 이상한 자리에서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아래 구간에서의 시가gen 매매를 할 때도 일정한 박스권도 그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시가gem이 발생했다고 직전 고점에다가 매수 대기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좀 몇 번 반복해서 보셔서 숙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소액으로 매매 연습을 충분히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매매를 최적화시킨 상태로 언제 어느 순간에도 매매 스킬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다음에 꼭 본인의 자금을 투자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